충청 지역이 22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 일부가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충청 지역에 참 역대급의 물난리가 나서 지금 계속 그 재지역 선포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물난리 피해를 겪고 있는데 지금 네. 피해 상황이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언론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이상으로 예. 사실은 이제 실종 사망이 7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저 지역 자체는 이제 그 과일이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이렇게 재배하는 곳인데 예.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그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 장구도 상당히 부족한 그래서 특별 재해 지역으로 곧 예. 아마 선포될 상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심각한 입장입니다. 예.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충북도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간 건가요? 일단은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 문화 산업, 선진 문화 산업을 체험을 예. 한다. 예. 항상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문화 산업 체험, 의정 활동 체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정들을 보면 관광 일정이 굉장히 많이 껴 있다고 합니다. 네. 일정이요. 물론 낮에 일을 하고 체험하고 밤에 관광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관광 일정 좀 꽤 많이 껴 있다는 것이고. 충북도의 의원이 한 30명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의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 네. 4명 정도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 선진 관광 산업을 체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이제 행정문화위원회인데 예. 거기 이제 6명이 소속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4명이 간답니다. 예. 소속 정당별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3명,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명입니다. 제1야당과 여당 아주 사이좋게 예. 네 명이 예. 이제 출국을 했다는 거죠. 예. 네. 자, 의원들의 그 일정이 지금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어디를 다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에 도착을 해서요. 물론 파리 쪽에 이제 관광을 즐기는 거고요. 아비뇽, 마르세유도 있고 또 모나코, 제노바, 밀라노까지 있습니다. 자,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관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지금 베니스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물의 나라, 물의 도시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수해 복구에 연일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자, 이 일정 자체가 조금 글쎄요. 도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정을 이런 시기에 굳이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청주가 물에 잠긴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도의원의 양심이 물에 잠겼다 이런 예. 비난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연수의 목적이라보다는 연수를 가정한 해외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 일정이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짜여져 있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 이제 축제, 잔치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행정관청을 한두 군데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저 비용 자체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1인당 5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정말 국민의 마음, 주민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공복 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인의 관광, 사적인 이것이 더 우선된 것인지 네. 상당히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이렇게 공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어떤 입장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자체가 3개월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루 전에 취소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취소 경비가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때문이라는 건데 공항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 수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린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발길을 돌리는 의원도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도의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급작스럽게 채용했을 때 위약금이 한 250만 원인데 위약금마저 세금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도의의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자, 내가 지금 우리 지역이 이렇게 물난리를 났는데 내가 25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취소하고 이 수해를 위해서 도민들과 같이 일을 할 것이냐.
250만이 아까우니 선진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 이 판단인데 공항 가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250만 원 내더라도 내가 가는 것보다 나 정말 이 수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은 계신 분도 계시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 250만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베이스 비엔날레를 보고 비엔날레를 보고 야 이거 선진 문화 관광을 체험해서 우리 청주에 도움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가신 분이 4명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의 선택에 따른 본인의 책임 그것은 본인이 올곧이 져야 되겠죠. 네. 말씀드리면 지방선거는 내년입니다. 예. 자, 이 세금으로 가는 여행이 이거 500만 원 일정으로 500만 원으로 일정을 짜는데 근데 위약금이 2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위약금도 그러면 세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들의 그 의원들 자체가 이제 그 돈을 내서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죠. 참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설령 그 위약금을 250만 원 내는 것이 더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그거 위약금 때문에 그야말로 외유성 관광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저는 뭐 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설령 250만 원 위약금을 낸다 손 치더라도 지금 특별 재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전체적인 고민, 바꿔 얘기하면 생활에 또 삶의 네. 터전이 없어진 이와 같은 마당에서는 설령 위약금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인 것이죠. 물론 네. 이제 그 도의원 측의 해명 자체는 이것이 1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뭐 탄핵 정국 등등으로 3개월 계속 전에 뭐 네. 일정이 짜였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뭐 연기가 예. 됐기 때문에 예. 부득이 이 상황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예. 하지만 오히려 위약금을 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낭비했다고 이렇게 비난은 상당히 덜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만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그 수해 자체 심각성을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특히 이 해외 연수로 출국하기 전날,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날 도의회가 또 청주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또 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런 비난도 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가 드렸지만 출국한 사람은 4사람입니다. 네. 충북 도의회 전체 의원은 31명입니다. 네. 그리고 관할 이제 상임위 행정분화위원회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명의 행동 때문에 31명이 전부 다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일단 그 4명의 행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전날은 특별재난구역 선정을 해달라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럼 뭐냐? 청주에 있던 이 물난리를 어떻게 좀 국가에서 좀 도와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연수를 갑니다. 그 연수를 가서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물의 도시 베니스를 보면서 아, 이 동네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럼 이 비엔날레를 우리 충북도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거 고민하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이 관광이 아니라 선진 문화 관광을 체험한다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과연 이분들은 뭘 할 것인가? 이 물난리 난 이 도민들을 버리고 외유를 가서 물의 도시를 가서 관광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글쎄요, 저는 이분들의 이런 태도들이 뭐 각각의 개인의 사정들은 있겠지만 과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로 그 자리까지 간 정치인들의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네.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예. 네. 자, 이 도의회,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는 항상 말썽을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유를 강행한 도의회 의원들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범인으로 지목이 됐던 스리랑카인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재판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자, 검찰과 대법원 관계자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DNA 일치자의 존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공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네. 자,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 어제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먼저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었던 사건이었죠. 네, 그 19년 전에 그 대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네. 1998년도에 그 이 한 여학생이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는 이제 과정 중에 사실은 발견이 되었었는데 네.
교통사고로 단순히 종결 처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인가 그 수상하다. 왜냐하면 불과 한 30m, 50m 좀 가까운 곳에 속옷이 사실 그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계속 청와대, 검찰청 계속 100번 이상의 진정과 투서를 계속 했었죠. 예. 그와 같은 이제 와중에서 2013년도에 용의자의 DNA가 이 속옷에서 발견됨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 DNA의 주인이 스리랑카인으로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결국은 용의자가 주요한 범행, 성폭행 또는 살인 용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예. 소위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 또 강도의 공소시효도 지났고 다만 특수강도 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진행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자체는 이 특수 강도 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강도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적어도 강도에 관한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설령 성폭행, 성범죄는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결국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이해 못한 상황이 예. 결국 생긴 거죠. 지금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스리랑카인이 그러니까 강간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강간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선고를 내린 거 아니다 이거죠. 그 왜냐하면 선고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공소시효가 그 지났기 때문에 예. 그 법적 판단을 그 강간의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다른 성추행 범죄로 DNA가 채취되었고 네. 이 속옷에서 발견되었던 DNA와 일치가 되어서 특수 강도 강간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지만 이 특수 강간과 특수 강도는 공소시효가 10년에 예, 예.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할 수가 없었고 아. 특수 강도 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예, 예. 그런데 DNA 증거로 강간의 혐의는 인정될지언정 지금 특수 강도 강간이기 때문에 예, 그 네. 혐의에 대해서 강도가 무죄다 이거죠.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현재. 그 결국은 그게 공소시효 문제였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건이 98년에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이 계속 진정을 했음에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죠. 13년에 2013년 진범이 이 스리랑카인 K씨다 딱 밝혀졌는데 그렇게 밝혀질 수 있었던 게 2011년에 이 스리랑카인 K씨가 다른 여고생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이 돼가지고 DNA 채취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1년에 했었던 DNA랑 그 속옷에 발견된 DNA 딱 매칭이 된 겁니다. 2013년이에요. 아, 이 사람이 강간죄 범인이구나. 검찰이 이렇게 특정을 했죠. 예. 왜냐하면 DNA가 일치하니까요. 그런데 2013년은 98년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강간죄 공소죄 10년이에요. 그럼 기소를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떡하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디어 낸 게 뭐냐면 그 여대생의 지갑에 있었던 돈 3,000원, 그다음에 책 3권,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이 없어진 겁니다. 예. 재물의 가치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 네. 그래도 검찰은 이거를 훔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해서 특수 강도 강간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 15년이거든요. 예.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1심 법원의 판단이 이런 것이었죠. 강도의 혐의가 입증이 안 돼.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2심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앉히냐면 그때 성폭행을 했을 때 3명이 있었거든요.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예. 스리랑카인 K씨가 있고 나머지 2사람은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강제추방돼서 스리랑카로 갑니다. 어떤 그 외에 제4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제4의 인물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3명 중에서 스리랑카의 K씨 말고 다른 공범, 내가 다른 공범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그 진범 K씨가 성폭행하고 나서 여대생으로부터 지갑을 훔쳐가지고 3,000원이랑 책이랑 주민등록증 사진을 훔쳤대. 내가 그 얘기를 공범으로부터 전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제 2심에서 뭐라고 그런 거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범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게 아니라 공범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잖아. 예. 그럼 이게 증거는 있으려면 그 공범을 법정에서 세우다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공범이 이미 스리랑카에 갔고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 가치가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특수강도 강간이 무죄가 된 거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대법원과 1심, 2심도
강간죄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판단하진 않았지만 예. 네. 강간죄의 범인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심증은 비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스리랑카 남성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상당히 좀 어이없는 뭐 상황으로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른 혐의로 현재 스리랑카로 이제 추방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스리랑카에는 이 공소시효가 20년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그 사법 당국이 처벌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스리랑카에서 처벌이 될 가능성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예.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요청을 해야 더 효과가 있는데 스리랑카와 우리나라는 형사사법 공조 체계가 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스리랑카가 자의적으로 그와 같은 자국민에 대한 판단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참 그 피해자의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재판까지 오게 되는데 말이죠. 처음에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속에서 실수가 여러 가지 있었죠.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제 그 DNA라고 하는 즉 것이 그 당시에는 그 없었던 것이 하나의 그 문제점이 아니었던 것 생각됩니다. DNA에 네. 대한 그 대조군이 생긴 것이 그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분명히 그 상당히 이상한 점을 제기를 예. 했죠. 예.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수사 당국의 입장에서는 초동 수사의 사실은 실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탐문 수사라든가 다른 정황 증거들을 확보해서 스리랑카 인을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네. 이 발견된 속옷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DNA 증거를 그 당시에 이미 제출받는 식으로 만약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19년이 지나고 네. 법적으로는 무죄가 되는 우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점에서 아쉽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들의 갑질로 고통받는 가맹점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수단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모 가맹본부의 회장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애꿎게도 가맹점주들이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이제 그런 어떤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맹본부 또는 그 가맹본부 지배주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호식이 2마리 치킨, 미스터 피자, 종근당 회장 등이 줄줄이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런 그 회사 오너들의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가맹점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이른바 그 호식이법이라는 걸 만든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국민의당 이제 김관영 의원이죠. 이미 이제 발의를 해놨는데 네. 이 호식이법의 내용은 뭐냐면 가맹점의 경영진이나 임원, 오너 이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 본사예요. 가맹점에게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그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가맹점 계약에 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입법 사항이 있기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 막론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과하고 남아도 문제는 좀 남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오너가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그 규정을 가져서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첫째는 부도덕한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하나라. 예. 네. 그럼 결국 여기도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맹점의 피해를 어디까지 그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피해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전달 3개월 매출, 그다음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후의 매출, 이 차이를 무조건 그 피해로 그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남거든요. 예. 그래서 법을 만든 것은 오히려 쉬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동을 하고 법원에서 실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를 배상받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예. 법 이런 것도 조금 더 정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봅니다. 예. 네. 앞으로 좀 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오너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한 법 제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YTN 단독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취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함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지금 여성을 마구잡이로 지금 때리고 있는데요. 자, 마구잡이의 발길질로 여성이 지금 넘어지는 순간에도 지금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리고 여기에 발길질까지 합니다. 자, 이 좁은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직접 나서면서 난동을 끝내긴 했는데요. 네. 자, 이 지금 목격자들이 현장에서 이 여성의 입이 완전히 피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서 리포트까지 했는데요. 자, 저거 단순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기에는 폭행이 너무 심한데요. 그런데 그 데이트 폭력이 뭐 단순하고 있고 복잡한 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데이트 폭력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그 위험한 것이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별산일이라고 하는 그거 같은 것이 1년에 100건, 200건씩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번 그 사연이 과연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그 남성, 여성을 완전히 지배, 조정, 통제하려고 하는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같이 이제 끔찍한 폭행을 계속 행하고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것이 지민이 말려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도 분명히 그 생겼을 것이다. 예. 네. 저것이 결국은 이제 스토킹에 관한 것에서부터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가장 친한 또 가장 사랑스러워야 할 연인 사회에서 그 상당히 빈발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상당 부분 지금 취약하고 있다. 지금 저것을 예를 들면 뭐 상해죄라든가 뭐 살인 미수죄라든가 이렇게 처벌을 한들 사실은 미리 막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상당 부분 징조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경찰 기관에 신고를 하고 네.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킨다든가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정신적인 전공도 받는 이와 같은 스토킹과 관련된 법안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가정 폭력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 측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보편적인 반응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 가정 폭력도 그 부부 싸움 같은 것도 칼로 물백이다라고 하는 인식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강제 격리를 시키는 이와 같은 법안이 지금 현재 있지만 네. 데이트 폭력과 관련돼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소위 말해서 그 연인 간의 사소한 이제 그 갈등으로 뭐 치부하는데 네. 사실은 실상은 상당히 그 심각하다. 그래서 그 20대 이상 30대의 여성들의 설문조사를 당한 것을 보면 데이트 폭력에 의해 30% 이상이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숨은 범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지금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시민들이 말렸단 말이죠. 그런데 저 남성이 가서 트럭을 몰고 그렇죠. 지금 돌진을까지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아마 폭행보다 더 상해로 갈 가능성도 있고 예. 굉장히 아마 많은 다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폭행 또는 상해가 적용이 가능할 거고 이제 차로 돌진한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흉기를 휘두른다는 거랑 비슷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폭처법상의 특수 폭행까지도 가능한 상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경찰이 지금 아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 사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